말단 병사의 전설 제125장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구랑가, 고랑가는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다. 거리 양옆엔 밝은 가로등이 줄지어 켜졌고 고급스러운 벤치들이 깔끔하게 배치돼 있었다. 푸릇푸릇한 가로수와 아기자기한 분수들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해졌다. 약 1km 길이의 이 거리에는 거대한 규모의 호화 나이트클럽과 호텔이 각기 하나씩 양쪽 끝에 우뚝 서 있었고 두 건물의 간판에는 똑같이 비룡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두 건물 앞에는 정렬된 4개의 대형 대호가 서 있었는데 전부 4,000명 모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흰 셔츠에 선글라스까지 딱 맞춘 전형적인 조직 스타일로 꾸민 사내들이었다. 누가 봐도 이쪽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강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강진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여긴 내가 맡아. 초반엔 괜히 다른 조직들이랑 싸움 붙지 말고 너희 구역 분위기부터 확실히 띄워놔. 강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러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형님, 혼자 S구역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금일이 형이나 다른 형님들 몇 분이라도 모시고 가시죠. 강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S구역은 천당성 안에서도 치안 제일 좋다잖아. 내가 사고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이나 하다 올 건데 뭐 하루 안에 다시 중주성으로 복귀할 거니까 금일이랑 애들은 여기 남아서 너 도와. 알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도착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걱정되니까요. 그렇게 강진우는 빈손으로 구랑가를 떠났다. 하지만 곧 골치가 아파졌다. 아무리 둘러봐도 버스 정류장 같은 게 안 보였던 것 겨우겨우 경찰을 붙잡고 물어보니 D구역에서 S구역으로 가는 직통 통로는 없고 반드시 무라이국의 도성에서 우주선 환승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뭐야, 이 천당성 진짜 미친 거 아냐. 같은 행성인데 구역 간 연결도 안 돼 있다고. 강진우는 중얼거리며 무라이국 도성행 우주선에 몸을 실었다. 그냥 겸사겸사 우주제일대국이라는 무라이국 도성이나 한번 구경해보자. 한편 천당성 S구역에 위치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중앙홀의 입체티브에선 지금 막 무라이국의 초신성 아이돌 제로스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상큼한 미소와 달콤한 목소리에 식사 중인 모든 손님이 넋을 놓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미녀와 은밀히 귓속말을 나누던 그는 갑자기 화면 속 제로스타를 바라보더니 손가락을 까딱하며 종업원을 불렀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종업원이 공손하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남자는 옆자리 여자친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이렇게 말했다. 내 여자친구가 말이야, 내가 제로스타랑 한 침대에서 잘 수 있을 리 없다고 우기거든. 혹시 그걸 증명해 줄 수 있겠나? 종업원의 눈에 반짝이는 빛이 스쳤다.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말없이 자리를 떴다. 미녀는 당황한 듯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라, 그냥 가버리네. 여기 호텔이라며? 남자는 손가락을 흔들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나의 공주님, 그게 말이죠. 지금 본사 쪽에 비용 정산을 요청하는 중이랍니다. 봐요. 저기 통신기 들고 보고하잖아요. 미녀는 고개를 들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종업원이 무언가 진지하게 상부에 연락하는 듯했다. 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남자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이런 내부 사정에 이렇게 밝으신 걸 보니 황태자 자리는 그런 식으로 얻으신 건 아니겠죠. 남자는 일부러 과장된 표정으로 두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세상에. 어찌 그런 말을. 우리 형님께선 진짜로
공중 추락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거라니까요. 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알아요. 굳이 해명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살짝 붉어진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부드럽게 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는 낮게 속삭였다. 그래서 말이죠. 형님 사고 소식 듣자마자 난 곧바로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내게 내려준 신의 축복이라고. 미녀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종업원이 메뉴판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실례합니다. 같은 요청을 하신 분이 많아서요. 손님의 차례는 6번째입니다. 6번째. 남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메뉴판을 받아들었다. 그러더니 미녀와 눈을 마주친 채 피식 웃더니 종업원에게 말했다. 그럼 내가 10배 더 지불하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 종업원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그 경우 손님께서 가장 먼저 접대 받으시게 됩니다. 좋아. 그럼 결제하지. 남자는 카드를 내밀었다. 종업원은 카드를 받아들며 말했다. 3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이 뜸해진 틈을 타 남자는 미녀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어때요? 지금부터 벌써 3일이 기다려지죠? 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휴, 무슨 내가 당장 굶주린 여자인 줄 아세요? 예비 남편이 왜 이렇게 못됐어? 남자는 낄낄 웃으며 말했다. 하하, 아니죠. 당신은 음탕한 여자가 아니라 그저 미녀를 사랑하는 공주님일 뿐. 미녀는 눈을 흘기며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엔 다 당신 같은 새끼 덩어리 황태자만 좋은 일 생기는 거죠, 뭐. 그야말로 당신 덕분이죠. 아니었으면 내가 언제 그런 호사를 누리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둘은 다시 뜨겁게 입을 맞췄다. 한편 같은 호텔의 꼭대기층. 어두운 조명 아래 한 중년 남자가 화면에 뜬 자료를 보고는 흐뭇하게 웃었다. 제로스타. 이 여자 꽤 값나가는 구만. 자그마치 1조 크레딧을 주고 하룻밤을 같이 자고 싶어하는 놈이 있다니? 그의 앞에 서 있는 젊은 직원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다. 몇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온 그는 얼굴에 사죄의 기색이 가득한 채 중년 남자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보스. 제로스타의 매니저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부대를 동원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년 남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거절했다고? 그 매니저란 작자가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 1조 크레딧이라는 액수도 못 들었을 리 없잖아. 젊은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형제회라는 이름까지 대놓고 밝혔고 보수도 1조라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전혀 거리낌 없이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한 손에 시가를 꺼내 불을 붙이던 중년 남자는 그대로 소리쳤다. 맙서사, 미친 엑스이네. 우리 형제회를 무시해. 그 매니저 누구야? 대체 무슨 뒷배가 있길래 저 따위로 나와? 문나라고 하는데요. 제로스타의 절친이라고만 합니다. 별다른 백그라운드는 없다고 하네요. 중년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백도 없는 애가 왜 저렇게 잘난 척이야? 제로스타가 그런 일 안 하면 도대체 연예계에서 어떻게 유명해졌다는 거지? 젊은이는 조심스레 말했다. 제로스타는 누구한테 밀어달라거나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순전히 자기 실력으로 이름을 알린 케이스입니다. 실력. 중년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
원래는 얘를 고급 접대용으로 키워서 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하룻밤에 일조라는 황금 기회를 걷어찬 거 보면 진짜 복도 없지. 뭐, 잘 됐네. 그 돈 아낄 수 있어서. 부대 보내서 납치해와 내가 직접 그녀를 우리 조직의 황금알로 만들어주지. 명령 확인했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무라이국 도성에 위치한 고급 호텔. 방금 무라이 전역을 돌며 순회 공연을 마친 제로스타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인 매니저 문화가 전화를 화난 듯이 끊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또야. 이상한 전화. 문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녀는 그 전화가 접대 요청이라는 사실을 제로스타에게 말하지 않았다. 사실 형제회라는 조직의 이름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제로스타에게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화는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왜 호위팀을 가까이에 두지 않으시는 거에? 요즘 점점 더 인간처럼 행동하시는데 저희가 신호를 추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대응도 못한단 말이에요. 제로스타는 싱긋 웃었다. 괜찮아. 무라이국에 온 지 벌써 꽤 됐는데 아직까지 별일 없었잖아. 문화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꾸했다. 별일 없긴요. 무라이국 오자마자 조폭한테 눈에 띄고 연예계 데뷔하자마자 감독이니 피디니 실세란 실세들한테 줄줄이 시달리고 무대에 오른 이후론 몇 번이나 납치될 뻔했는데 그게 별일이 아니에요. 그치만 나한텐 나트씨가 있었잖아. 항상 무사했는걸. 제로스타는 짐을 정리하면서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문화는 살짝 뜨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가씨, 그 나트라는 분. 무라이 대통령의 아들이긴 하지만 본인은 별 능력 없는 일반인이에요. 혹시 좋아하게 된 건 아니죠? 좋아한다고. 제로스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씩 웃었다. 응, 좋아해. 유머 감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여자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매력 있잖아. 문화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했다.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은 대부분 여자 꼬시는 데만 능한 허세 덩어리예요. 그 사람 속이 진짜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에이, 그런 소리 마. 제로스타는 오히려 나트를 두둔했다. 그 사람은 안 그런걸. 와인의 숙성 연도나 각 지역의 문화 같은 거 엄청 잘 알잖아. 되게 교양 있어 보여. 문화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강진우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로스타는 마치 심장을 가격당한 듯 몸을 세차게 떨었다. 손에 들고 있던 옷까지도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한참이나 말이 없던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일 뿐이야. 문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고는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모시는 아가씨가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 사람과 교류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최근 들어 그 성격은 점점 모순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꼭 강진우만을 좋아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어차피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으니까. 누가 아가씨에게 강제로 특정한 인간을 사랑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진심으로 아가씨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아가씨 주변의 인간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겉모습에만 이끌려 접근했고 그녀의 긴 생을 함께할 의지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아직 인간의 진심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였다. 그 나트라는 남자, 외모나 말투만 놓고 보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긴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았다. 이게 인간과 로봇의 차이일까? 우리 같은 로봇은 누굴 봤을 때
호감이 가는 기준이 딱 하나다. 그 사람이 강해 보이느냐, 아니냐. 첫인상에서 풍기는 포스가 전부다. 하지만 아가씨는 점점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고, 당연히 미적 기준도 우리와는 달라졌겠지. 어차피 나트 씨가 아가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때였다. 로봇 호위병 하나가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와 말했다. 아가씨, 나트 씨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녁 식사하러 모시러 오셨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았어. 나트 씨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줘. 제로스타는 그렇게 말하며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했다. 문화는 멍하니 묻듯 말했다. 아가씨, 나트 씨가 식사 약속을 하셨나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제로스타는 아무렇지 않게 옷걸이를 뒤적이며 말했다. 나트 씨가 내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했거든. 그래서 너한텐 말 안 했어. 그 말에 문화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그렇군. 그럼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문화가 그렇게 마음이 상한 건 오직 자신만 알고 있던 아가씨의 개인 번호를 외부인인 나트에게 넘겼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제로스타가 나트와의 만남을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치 자신이 박사람 취급을 받은 듯해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거실 한편. 금발에 훤칠한 체격을 가진 청년, 나트는 문화가 나오는 걸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매너 좋게 인사했다. 아름다운 문화 양,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안녕하세요. 나트 씨, 아가씨는 옷을 갈아입고 계시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화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다. 사람 눈치를 잘 보는 나트는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더 묻진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그로부터 잠시 후, 방 안에서 흑색의 등과 가슴이 살짝 드러난 드레스를 입은 제로스타가 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나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엔 꽃다발을, 다른 손으론 제로스타의 손등을 살며시 들어 올려 입을 맞추었다.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문 쪽으로 향했고, 나트는 나가기 직전 문화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자정 전에 아가씨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문화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제로스타가 나트의 스포츠카를 타고 사라지자 문화는 다른 로봇 호위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조용히 뒤를 따랐다. 곧 시내로 진입한 나트는 차를 멈추고 제로스타와 함께 선글라스를 낀 채로 한 고급 액세서리 숍으로 들어갔다. 문화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그 주변을 주시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호위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화, 당신. 프로그램에 혼란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문화는 한참이나 매장 안에서 신나게 반짝이는 장신구들을 고르고 있는 제로스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운전석에 앉아있던 또 다른 호위병이 웃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라니 우리가 다 느껴지는데. 당신 자기장 지금 엄청 흐트러져 있거든요. 혹시 아가씨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거 아냐? 문화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너희도 그렇게 느꼈어. 옆자리 호위병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당신보다 먼저 느꼈다니까. 우릴 외곽 경비로 돌릴 때부터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 아가씨가 점점 인간처럼 변해가고 있으니 당연히 독립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지. 내가 보기엔 당신, 부모와 자녀라는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딱 자식이 자라서 부모 손을 떠날 때 부모가 느끼는 그 상실감이거든. 문화는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수밖에. 그때였다. 조수석에 앉은 또 다른 호위병이 거리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사람 하나. 엄청난데요? 정신적 내성이 일반인보다 수십 배는 높아요. 문화가 고개를 돌려보자 검은 정장에 검정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태연히 거리를 걷고 있었다. 긴 흑발이 살짝 날리며 걸어오는 모습은 확실히 남달랐다. 순간 폭력 수치도 엄청 높고 체력 내구성도 거의 괴물급이야. 이건 정말 희귀한 수준의 인재다. 문화 옆에 호위병이 이미 그 남자의 전신을 홀로그램으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운전석에 앉은 호위병은 심지어 감탄을 터뜨리며 정밀 스캔까지 들어갔다. 이 근육 좀 봐. 근육마다 압축된 힘이 장난 아니야. 신체 나이는 20살 전후. 수많은 인간을 봐왔지만 이런 녀석은 처음이야. 완전 보물이다. 다른 호위병 셋은 동시에 외쳤다. 혼자만 복이 없기야. 빨리 영상 공유해. 문화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로봇들의 미적 기준이 강함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강한 인간을 수집하는 줄은 몰랐다. 다행히 이 녀석들은 성별 개념이 없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죄다 남자만 수집하는 걸로 봐선 완전. 그런 오해 받아도 할 말 없겠는걸? 문화는 자신이 여성적 성향을 지닌 로봇이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저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상대의 기세를 감지하는 전용 프로그램까지 직접 만들었다. 그 프로그램은 대상 주변의 온도, 냄새, 반사광 등을 분석해 그 인물의 분위기를 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사람을 많이 죽인 자라면 진한 피의 향과 함께 붉은 기운이 감지된다. 평범한 사람은 연한 크림색. 나트는 딱 그 젖노란색 범주였고 그래서 문화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문화는 흥분에 들뜬 동료들을 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자기 프로그램을 여러 거리의 남성을 스캔해봤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문화는 그대로 멈춰 서버렸다. 그 남자의 기세는 놀랍게도 금색과 붉은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금색은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였고 붉은색은 말할 것도 없이 피를 뒤집어 쓴 전장의 존재 즉 살인을 수없이 경험한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색이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 불가능하진 않다. 전장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고위 장군이라면 모를까? 하지만 저 정도로 농도가 짙은 케이스는 문화가 본 적이 없었다. 저 사람, 평범한 인간이 아니야. 권위를 가진 전쟁 영웅이다. 문화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그랬구나. 호위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는 다시 몰래카메라 찍기에 열중했다. 문화는 프로그램을 끄고서야 비로소 거리의 분위기를 눈여겨봤다. 그 남자를 향해 수많은 여성이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연령대도 다양했다. 젊은 여대생부터 중년 여성까지. 확실히 나트랑은 차원이 다르네. 문화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트는 간간히 여학생들의 고개를 돌리는 정도였지만 저 검은 선글라스 속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남자는 얼굴 가린 채로도 모든 시선을 끌고 있었다. 그 말인즉 여성들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분위기에 이끌린 것이란 뜻이었다. 문화는 아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아가씨가 인간의 기세를 느낄 줄 알았다면 저런 나트를 따라 나서지는 않았을 텐데. 한편 거리 한복판을 느긋하게 걷고 있던 강진우는 자신이 근처 차량 속 몇몇 괴짜들의 감탄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주제일 강국이라는 무라이국의 도성인가? 솔직히 별거 없는데. 강진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투덜거렸다. 차 좀 많고, 사람 좀 많고, 건물 좀 큰 거 말고는 중주성이랑 뭐가 달라?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다.
차라리 환승만 하고 바로 떠날 걸 괜히 나왔네? 뭐, 어차피 나왔으니 하루 묵고 야경이나 좀 구경해보자. 일단 목 마르니까 시원한 음료수부터. 그러면서 근처를 두리번거리던 강진우. 바로 그때 마침 장신구 매장에서 활짝 웃으며 나오는 제로스타와 나트가 그와 정면으로 스쳐 지나갔다. 물론 서로 얼굴을 확인할 겨를은 없었다. 쿵! 강진우의 어깨가 제로스타의 몸과 부딪혔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제야 강진우도 황급히 사과하며 손을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손을 뻗은 건 나트였다. 그는 제로스타를 부축하며 강진우에게 쏘아붙였다. 야이 별표. 눈은 장식이냐? 어디서 막 걷고 다니는 거야? 너네 엄마가 그렇게 선글라스 쓰고 멋부릴 시간에 앞이나 똑바로 봐라. 아니면 아예 흰 지팡이라도 들고 다니든가. 그의 말에는 숨기지 못한 분노가 섞여 있었는데 이유는 단순했다. 방금 그 충돌이 자기가 그토록 탐내던 그곳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정작 제로스타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동안 인내심 수련을 많이 해온 강진우는 처음엔 사과로 넘어가려 했지만 이딴 막말에 분이 확 올라왔다. 사과했잖아. 무슨 놈의 젠틀맨이 저 모양이야. 여기 길이 내 전용 도로냐. 너 먼저 나왔으면 내가 널 두 동강 냈을 수도 있거든. 강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나트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리고 너 선글라스 낀 사람 욕했지. 내 옆에 그 여자도 쓰고 있거든. 걔도 장님인가. 나가려면 지팡이 들어야겠네. 나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바로 제로스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그러고는 다시 강진우를 향해 이를 악물고 외쳤다. 내가 감히 누군지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나트야. 무라이 대통령 아들, 나트. 그와 동시에 나트의 보디가드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강진우는 중지를 세워 보이며 말했다. 그래서 뭐? 내가 신경이나 쓸 것 같냐? 1대1로 붙어볼래. 너희 아빠가 대통령이면 꽃이 피는 이유라도 알아야 하냐? 그때 건너편 차량 안. 호위병 하나가 문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곧 싸울 것 같은데요. 그러자 옆자리 호위병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도와주긴 뭘. 보지가드 20명 데려와도 저 청년 상대 안 될걸. 난 30명도 막을 거에 한 표. 25명이 한계일걸. 내기하자. 콜. 너 그 루브릭 오일 걸고. 엑스발. 내 보물에 손대. 그럼 너도 너 그 수리용 멀티툴 각오해라. 문화는 어처구니 없는 녀석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씨가 거기 계신데 싸움 날 리 없잖아. 그 말에 호위병들은 시무룩해졌다. 한편 나트는 눈빛으로 보지가드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보지가드 하나가 강진우에게 험악하게 다가왔다. 우리 날이 건드린 대가가 어떤지 병원 침대에서 실컷 느껴봐라. 그가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퍽. 다음 순간 강진우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직격했다. 콧등에 충격이 오며 상대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어진 건 회오리 발차기, 측면 발차기, 무릎치기, 역회전 돌려차기. 5명의 보디가드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다. 강진우는 옷을 털듯 손을 털며 말했다. 봐라. 이럴 줄 알았다. 입으로는 평화 어쩌고 하더니 결국 뒤에선 이런 짓, 전형적인 금수저 스타일이잖냐. 그렇게 말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음료수를 찾아 걸어갔다.
와, 동작 뭐야? 완전 영화보다 더 멋있는데? 차량 안 호위병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문화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됐고, 빨리 아가씨 쫓아가. 벌써 한참 갔잖아. 네. 호위병은 차량 시동을 걸고 바로 스타링크로 연결된 추적 신호를 따라 출발했다. 그건 제로스타가 혹시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그녀의 휴대폰과 의류에 삽입된 위치 추적 장치에서 전송되는 신호였다.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제로스타는 겉으론 나트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상하다. 그 목소리, 왜 이렇게 익숙하지? 바로 그때 나트가 음료에 대해 뭐라 하며 조금만 더 달게 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 제로스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강진우. 그 사람이 강진우야. 강진우. 강진우가 누구? 나트는 제로스타가 갑자기 그렇게까지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그리고 강진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살짝 불쾌한 찌릿함이 퍼졌다. 딱 봐도 남자 이름이었다. 빨리, 아까 그 장신구 매장으로 돌아가 줘요. 제로스타는 차 안에서 그대로 소리쳤다. 운전기사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려다 나트를 바라봤다. 수차례 제로스타를 태우고 다녔지만 이렇게 격하게 외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나트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죠. 차가 빠르게 유턴하자 나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강진우라는 사람이 설마 그 선글라스 쓴 남자? 제로스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자책했다.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을까? 말하자마자 바로 눈치챘어야 했는데. 나트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다. 이 강진우라는 놈, 단순한 지인이 아니야. 이건 위기야. 그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보디가드에게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녀석을 조용히. 그러던 와중 그는 억지로 입가에 웃음을 띠며 물었다. 그 강진우라는 사람, 아가씨에게 어떤 사이지? 하지만 그의 말투는 이미 예전에 다정한 톤이 아니었다. 씹어먹을 듯한 악의가 잔뜩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제로스타는 그런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내 동생 같은 존재예요. 동생. 나트는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덜컥 들고 통화를 걸었다. 그 놈한테 혹시 손댔냐? 뭐라도 했어. 전화 너머에서 보디가드의 굳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우리가 당했습니다. 제대로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나트는 바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외쳤다. 잘 됐어. 그 사람, 제로스타 아가씨의 동생이야. 당장 찾아. 보디가드는 통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젠장. 얻어맞은 건 우리인데 이젠 그 사람 찾기까지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작 문제의 청년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다들 두들겨 맞고 기절했으니 위치 파악이 될 리 없었다. 그저 희망을 걸고 근처 행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선글라스에 검정 정장 입은 잘생긴 청년 못 보셨어요? 한편 멀찍이 뒤따르던 문화와 호위병들. 갑자기 나트의 차량이 급유턴하는 걸 보고는 당황했다. 저 인간 또 무슨 수작이지? 하지만 판단을 길게 할 틈도 없이 차량을 돌려 곧장 따라붙었다. 장신구 매장에 도착했을 때 제로스타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내려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반면 나트는 남아있던 보지가들을 꽤나 거칠게 질책 중이었다.
문화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제로스타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제로스타는 문화의 손을 덥석 붙잡고 외쳤다. 그 사람이 강진우야. 아까 그 남자. 그 사람이 바로 강진우라고. 뭐라고요? 그 선글라스 낀 청년이 강진우. 문화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을 들은 호위병들 또한 동시에 뇌파 통신을 시작했다. 원래부터 보통 인간이 아니더니 강진우였네? 그럼 당연하지. 제로스타는 절박한 표정으로 외쳤다. 맞아. 그 사람이야. 당장 찾아줘야 해. 그때 나트가 침착한 척 다가왔다. 제로스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목격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이 거리 쪽으로 갔다고 해요. 제 보디가드들이 이미 쫓아갔습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며 제로스타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그녀도 상황을 의식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선 차로 돌아갈게요. 제로스타가 다시 차에 올라타자 차량은 조심스럽게 그 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트와 문화, 호위병들은 그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